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올 한 해 추진해야 할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업무 계획을 확정하고 공개했습니다. 올해 울산시의 시정 운영 목표는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로 정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새 공식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새 시정 방향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다짐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올해는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열매를 좀 따먹어야 되겠다.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한 만큼, 이제 땀을 흘린 만큼,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올해부터는 결실을 맺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김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문화 쪽으로, 문화관광체육 쪽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그리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원년이 해가 되도록.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울산시가 제시한 2024년 시정 운영 목표는 더 큰 울산에는 울산 사람들이 있다입니다. 새해 울산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울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행복도시, 지방시대의 진정한 자치도시 등 5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화되는 사업들로는 현대자동차 신공장 건설, 울산 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전지 통합관리센터 구축 등이 꼽힙니다. 또 태화강이 오페라하우스와 K-팝 사관학교 등 문화 거점 공간 조성, 유네스코의 방구천의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과 파크골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대, 복합문화공간인 종합이노베이션센터 개관 등도 눈길을 잡는 사업들입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수소트램의 실시 설계에 착수하고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개편도 이뤄집니다. 울산시는 또 지방시대 초강력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 규제 특례를 담은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할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는 2024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잠정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올 한 해 정례회 2회 65일, 임시회 5회 56일 등 모두 7회에 걸친 회의에 121일간의 의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올해 첫 임시회는 오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울산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오는 6월 7일 열리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정됩니다. 올해 1월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개 단지에 90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울주군 서생의 475세대 아파트와 남구 신정동 2개 단지에 273세대와 158세대 등 3개 단지에서 906세대를 분양합니다. 1월 중 전국에 분양되는 아파트 전체 물량은 39개 단지에 총 2만 7천여 세대에 달합니다. 울주군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내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합니다. 분양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총 23필지 7,215제곱미터로 평균 공급 예정 금액은 제곱미터당 64만 원 상당, 필지당 면적은 296에서 312제곱미터입니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디에서 입찰이 가능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당 대회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과 이상헌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 13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선호 위원장은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당한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테러로 반드시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는 6일 오전 시당 강당에서 울산 필승 신년 교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800년대 울산 지역에서 최양업 신부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걸었던 가톨릭 성지 순례길인 양업길을 종교 관광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변희룡 박사는 최근 나온 울산 도시환경 브리프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가톨릭 성지 순례길인 양업길을 성찰의 가치를 부여해 종교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업길은 길 위에 목자라고 일컫는 최양업 신부가 조선말 신유박해와 병호박해 등으로 산세가 험한 영남알프스 계곡 등지에서 숨어 지내며 선교 활동을 벌였던 것을 기념해 만들어진 성지 순례길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울산의 한 빌라 원룸에서 불이 나 혼자 집에 있던 5살 아이 한 명이 숨지고 대피하던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국가수와 소방당국은 어제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분쯤 울산 남구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소방인력 30여 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한 끝에 화재 발생 27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5살 아이 1명이 숨졌고 대피하던 주민과 건물주 2명이 다쳤습니다. 불이야 완전 미친놈이 되버리지 뭐. 나오는데 3층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앞에 연기가 정확하게 하는 거야. 화재 발생 당시 사고 영상입니다. 누군가 안에서 창문을 열어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창문은 덜컹거리지만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이후 꼭 검은 연기와 함께 창문과 커튼이 녹아내리고 삽시간에 연기는 건물을 덮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주방에서 잔해물에 깔린 채 숨진 5살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이사할 집 청소를 위해 집을 비운 지 3시간 만에 화재가 발생하자 대피하지 못하고 끝내 숨진 겁니다. 화재 사고 이후 2일 오전 국가수와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집안 내부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당시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평소 아이와 아버지를 알던 주민들은 아이가 성숙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만했다고 말합니다. 나도 보니까 되게 어른가 보는 게 아니라 똑똑하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남자도 뭐 착한 사람이야. 무슨 뭐 얘기하면 그저 긍정적으로 푹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보니까. 경찰은 방화나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 증가율이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최근 울산 지역 가계 기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가계 대출은 2023년 9월 말 기준 21조 4천억 원을 기록해 대출 증가율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평균을 밑돌았으며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도 9월 말 기준 28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최근 5년 평균 증가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올해 경영 안전 자금이 지난해 대비 1,110억 원이 늘어난 4,93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경영 안전 자금은 고금리와 고물가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올해는 중소기업에 3,230억 원, 소상공인에게 1,7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소상공인 자금으로 300억 원을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운양 울산 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중소기업 자금 1,200억 원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울산 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시가 조선업의 수주 회복과 원자재가 상승 등의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조선업종 특례 보증 한도를 1억 원 상향하는 등 조선업종 지원을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중소 조선업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묻는 김수종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부터 조선업종 특례 보증 한도를 기업당 현재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빈 일자리 해소 대책에 맞춰 고용 장려금과 인력 양성,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 조선업종의 구인난 해소와 기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범사업 구라 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열고 새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라 민원실과 제2주민자치센터는 범사업 구라 지형의 급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3층에 마련됐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구라 민원실은 주민등록 신고와 인감증명 등 각종 재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제2주민자치센터에는 탁구실과 요가실 등 프로그램실을 갖췄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가 싱가포르에서 2023 올해의 자동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올해의 자동차상은 현지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200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전 차종을 대상으로 오직 한 개 차종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상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오닉5는 실용성과 경제성, 디자인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점 399점을 기록해 2위를 차지한 토요타 벨파이어를 40.5점 차로 압도하며 최고의 차량으로 뽑혔습니다. 국내 반려인구 1,500만 시대란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남구의 한 반려동물 매장에서 사기 분양으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반려동물 분양 매장. 김 씨는 지난달 18일 이곳에서 생후 3개월 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고양이를 처음 키워보는 김 씨는 해당 매장의 대구 지점에서 파양된 고양이를 데리고 있다는 말에 사진과 연락을 통해 고양이를 살펴보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데려온 고양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고양이가 뒷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기어가듯 걷는 겁니다. 매장에선 고양이가 긴장해서 그럴 거라며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넘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자 김 씨는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료 결과 병원에선 선천적인 뒷다리 기형이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뒷다리 구축 때문에 각도가 90도까지밖에 펴지지 않으니 이게 아무래도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소견을. 결막염과 감기도 함께 앓고 있었고 심지어 수컷인 줄 알고 데려온 고양이는 암컷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원하는 품종과 성별의 고양이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고양이와 정도 너무 많이 들어버렸고 또 사람으로서 그 생명체를 그렇게 교환이나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말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장 측은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아 아픈 고양이라는 근거가 없고 계약서에 따라 교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건강 보장을 받는 거는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한 아이로 다시 교환을 해드리는 부분으로 저희 건강 보장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양이 입양 당시 김 씨가 건강보장 30일 케어권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불했지만 교환을 하지 않으면 정밀검사비나 수술비 등을 모두 김 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김 씨는 이 일을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지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부의장은 어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탄소 중립과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 신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관련 제품의 우선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성용 부의장은 울산시가 친환경 신산업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우선 구매를 비롯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해수청이 올해 울산 지역 항만과 어항 개선 사업에 총 2,118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예산 상승 평균 8.1%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울산 신항개발에는 1,388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해수청 관계자는 울산항이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울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인 울산공고와 중앙초, 학성초에 대해 올해부터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학교 건물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수업 기반을 갖추는 미래형 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진행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사업자를 모집해 내년부터 새 학교의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구청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임금 영세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 가운데 동구에서 직원 수 5명 미만인 곳과 월 보수액 26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면 사회보험료 자부담이 20%에서 구청이 15%를 지원해 자부담이 5%로 줄어듭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